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트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르노 3서 XM3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XM3는 어떤 최첨단 기능이 들어갔을까요? 저와 함께 생생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3서 XM3의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르노 패밀리 룩의 디자인을 이어가고 있고요. 디귿자형, 주간 주행 등이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어주고 있고요. 안개등 부분에도 이렇게 디귿자형 포인트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디자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돌아오면은 르노 3서 XM3만의 라인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살짝 보면은 승용차 같기도 하고 SUV 같기도 하고 쿠페형 SUV라는 새로운 매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뒷라인 보면 아주 날렵한 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부분만 보면 승용차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승을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기존에 우리가 쉽게 보지 못했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도 투톤의 알로이 휠이 들어갔는데요. 18인치 휠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차 크기에 맞게 세련된 디자인 포인트가 되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도 포인트가 들어가서 젊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르노 3서 XM3의 뒷모습은 너무나 감각적입니다. 승용 같은 뒷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SUV 같아요. 근데 살짝 측면에서 보면은 승용차 같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M6처럼 뒤에 테일램프가 하나로 이어지는 라인이 너무나 세련된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요. XM3라고 되어 있고 TC 모델이기 때문에 TC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방식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쪽에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트렁크가 열립니다. 트렁크 열리는 방식도 독특하죠. 보통의 SUV는 평면식으로 열리거나, 그리고 승용차는 이쪽 도어 부분만 열리는데 얘는 뒷창문까지 한 번에 열리는 쿠페형 디자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 3서 XM3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적용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뒤쪽에 공간도 아주 여유롭게 들어가 있죠. 이 공간을 더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안쪽에 시크릿하게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스 있게 이쪽에다가 탁 올리면은 걸리게 되어 있어서 편하게 짐을 싣고 이렇게 탁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도 또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포인트 하나, 이 밑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꾸 들어 올리면 이 안쪽에 이렇게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가지고 지저분한 것들을 이 밑에다 담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짐이 조금 더 깊게 싣고 싶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르노 3성만의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쭉 빼요. 그리고 이걸 밑으로 밀잖아요. 저 아래 보면은 레일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깊숙하게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와, 별거 아닌데 이런 아이디어를 여기에 적용했다는데 굉장히 놀랐고요. 여기가 깊어졌기 때문에 더 높은 짐도 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 뒷자리도 폴딩이 되는데요. 아쉬운 점은 여기서 폴딩 버튼이 없어 가지고 안에서 폴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 살짝 아쉬운데 폴딩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폴딩은 이 뒷자리에 이 부분을 잡고 접으면은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여기서 또 아쉬운 점, 저쪽 시트를 접으려면 또 절로 가야 돼요. 여기도 뭔가 버튼이 있어 가지고 접을 수 있게 있다면 모르겠는데 저쪽으로 가서 접어줘야 됩니다. 접어주면요, 여기가 평평하게 펴지기 때문에 누울 수도 있는 매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낮기 때문에 답답해 보이잖아요. 이 부분을 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부분 빠지니까 더 넓어 보이죠. 많은 짐을 싣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SUV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수박을 할 때는 이렇게 누워서 잘 수가 있습니다. 르노 3성 XM3는 키만 있으면은 잠그고 열고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잠겨 있는 상태예요. 제가 지금 키 아무것도 안 누릅니다.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린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멀리 떨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잠깁니다. 운전석 도어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버튼 부분은 컨트롤 하기가 좋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5리터 음료수도 들어갈 수 있는 넓은 포켓이 있어서 여유로운 수납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 디자인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앉는 부분, 등받이 부분에는 타공이 들어가 가지고 통풍이 잘 되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이드 부분은 버킷 시트처럼 허리를 잘 감싸주는 디자인이 되어 있고, 또 어깨 부분에는 보들보들한 재질 적용해 가지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매력과 함께 전체적으로 편안한 시트의 매력을 주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는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전동 버튼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전동으로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조수석은 전동이 아니니까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들 디자인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이지만 크루즈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기능 버튼들이 핸들에 들어가면서 컨트롤적인 측면에서 한층 개선된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핸들 그립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좋은 가죽을 쓴 느낌이 핸들을 잡았을 때 그대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최신형 차에서나 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길찾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 하면은 다양한 변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핸들에 보면은 이게 모드 버튼이에요. 위에 보면은 4가지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은 일반적인 계기판을 보는 화면이고요. 옆으로 넘기면 이건 멀티미디어 기능을 볼 수 있는 계기판, 그리고 옆에는 내비게이션을 중심으로 보는 계기판, 그리고 내비게이션 보는 화면에서도 이렇게 2가지 모드로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마이 센스를 기준으로 한 계기판의 모습입니다. 멀티 센스를 통해서 운전 모드가 변경이 되면은 계기판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포츠 모드일 때의 화면이고요. 에코 모드로 변경을 하면은 이렇게 에코 모드의 화면을 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 센스로 하면은 기본적인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 기존 르노 삼성의 디스플레이보다 한층 시인성이 좋아진 화사한 화면을 볼 수가 있고, 컨트롤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개선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그리고 오디오 전화 화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이걸 옆으로 넘기면은 주행 보조 시스템 그리고 마이 센스 화면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옆에 스포츠 그리고 에코, 이 안에서 세부 설정도 가능하고, 선택을 하면은 이 기능만 특화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센스, 스포츠, 에코 이렇게 주행 모드를 바꿈으로써 다양한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모드 편집에 들어가면은 라이팅 설정, 파워트레인, 스티어링 이런 계기판 같은 거를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팅 설정에 들어가면은 화려한 컬러를 선택해서 실내의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밝기 조절도 가능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이 실내 공간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또 옆으로 넘기면은 오디오 화면과 에어 퀄리티라고 공기청정 기능이 이 안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누르면은 활성화되면서 공기 정화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미세먼지를 선택하면은 현재 그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위치, 목적지,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검색했을 때는 그 곳의 미세먼지 정보까지 디스플레이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유 충전을 누르면은 근처에 주유소나 충전소를 검색을 해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오디오를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대화면의 매력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면은 세로로 풀 화면으로 꽉 찬 내비게이션의 매력을 볼 수가 있고요. 세로 화면이 좋은 점은 앞에 주행하는 그 경로에 대한 정보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와이드 내비게이션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간 내비게이션 T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신과 연계되는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하지 않아도 실시간 길찾기가 가능하다는 점은 매력적인 경쟁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뉴 버튼을 누르면요,
아이콘들이 떠서 다양한 기능 버튼들을 다이렉트로 실행할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 라디오, 음악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라디오는 저장 채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번부터 12번까지 저장된 채널을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옆에 주파수를 선택하면은 주파수 다이얼로 라디오를 검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번호를 눌러 가지고 통화를 할 수 있고요. 통화 기록, 연락처, 문자 메시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앱, 비디오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 정보를 선택하면은 드라이빙 에코, 타이어 공기압, 에어 퀄리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드라이빙 에코를 선택하면은 나의 주행 스타일에 맞춰서 코칭을 해주게 됩니다. 친환경적인 드라이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준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메뉴 세팅을 통해서 메인 화면에 자주 쓰는 기능들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가면은 주행 보조 시스템, 주차 보조 시스템, 멀티센서 차량 구성 이런 다양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공조 시스템도 디지털 화면에서 컨트롤 해야 됐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번엔 공조 시스템이 따로 분리가 돼서 더 직관적인 사용을 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이얼 방식으로 바람 세기, 온도 조절, 바람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앞에 계기판 방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다이얼을 돌리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감촉이 좋습니다. 기존보다 확실히 개선된 르노 삼성의 방향성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오토 앤 스탑, 멀티 센스로 바로 들어가는 다이렉트 버튼이 있고요. 비상등, 그리고 잠금 열림 버튼이 이쪽에 있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이동을 하면은 주차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자동으로 핸들을 돌려주고 주차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 기능 이용하면 편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양쪽에 사이드 주차할 때고 뒤로 T자형으로 넣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해 가지고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알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초보 운전자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버튼 방식도 피아노 버튼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눌렀을 때 느낌도 좋고, 위에 보면은 이게 기능 버튼마다 램프가 들어와서 현재 어떤 버튼이 사용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조 다이얼 옆에를 봐도 이런 부분에도 다 기능 버튼들이 들어가서 공간 배치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열선 핸들 버튼, 차선 이탈 감지 이런 기능 버튼들이 시각적으로 그리고 딱 눈높이에 맞춰서 버튼이 배치가 돼 있어서 컨트롤적인 측면이 많이 개선이 된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무늬가 다 들어가서 감각적인 실내 공간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소재가 저렴해 보이지 않을까 우려하실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실내 공간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보스 오디오 시스템을 넣으면은 보스 로고가 새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밝기를 올리면은 낮에도 이렇게 표시가 나고요. 밤에 보면은 확실히 눈에 확 띄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시거잭이 있고요. 그리고 USB 단자 2개가 있고 옥스인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패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게 아이폰 11 프로 맥스예요. 이것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올려두기만 하면은 충전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어 부분에는 이쪽에는 버튼이 하나도 없이 그냥 기어 부분만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턱을 내려오면은 여기에 사각형 부분은 키를 이렇게 올려둘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소지만 하고 있어도 되기 때문에 굳이 꺼낼 필요는 없지만 키를 들기가 애매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거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를 할 수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이쪽에 있고요. 그 뒤에는 오토 홀드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 홀드 기능이 뭐냐면은 신호에 걸렸을 때 우리가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오토 홀드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은 두 발을 떼도 얘는 또 오토 앤 스탑도 되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죠. 발을 뗐을 때도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고 또 차가 계속 정차해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을 밟지 않으면은 차가 나가지도 시동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신호에 걸려 가지고 대기하고 있을 때도 그냥 발을 떼고 이렇게 있어도 된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동을 걸 때는 엑셀을 밟아줘야지
걸리지만 오토홀드가 자동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차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밟아줘야지 차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컵홀더 2개가 세로 방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팔걸이 부분이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팔걸이 위치 조정도 이렇게 가능해요. 이런 것도 르노 삼성의 또 섬세한 배려죠. 그리고 이렇게 열면은 이런 컴팩트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물통이 이 정도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는 그런 깊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물건들을 다 수납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센스 있게 이 기어 옆부분에 보면은 그물망이 있어 가지고 물건들을 넣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도 굉장히 깊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글로브 박스는 뚜껑을 열면은 이쪽에 물건들이 보이게 되는 구조인데, 얘는 아예 지금 글로브 박스 안쪽에 서랍 공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움직여도 안에 있는 물건들은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르노 삼성 XM3는 썬루프는 없습니다. 실내등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것만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지원하는 룸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선바이저를 내리면은 이게 커버가 있는 거울이 있습니다. 커버를 열면은 조명도 들어오기 때문에 밤에도 거울을 보기 용이하고요. 뒷자리에 도어를 보면은 이 부분에도 커다란 음료수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고요. 뒷자리 공간은 넉넉한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준준형 SUV인데 제가 봤을 때는 준준형이라 하기에는 사이즈가 꽤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뒷자리 공간도 여유롭고요. 이게 SUV이기 때문에 청고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넉넉한 실내 공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탔을 때 제 무릎 공간 보세요. 이렇게 여유로운 무릎 공간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열선 버튼이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QN6는 이쪽 팔걸이 부분에 열선이 들어가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XM3는 그 부분도 개선이 되었네요. 이쪽에 열선 시트가 2단계로 사용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USB 단자 2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 수납은 그물망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여기다 많이 넣으면 늘어나니까 그 부분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썬루프가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뒷자리 조명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가운데 팔걸이가 있어서 음료수 싣고 편하게 다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 시트에도 마찬가지로 보들보들한 소재가 적용이 돼서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도 좋고 디자인적인 매력도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뒤에서 보는 앞자리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깔끔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디자인적인 만족도는 꽤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르노 삼성 XM3가 달리는 모습입니다. 뒤에서 보면은 승용차 같은 느낌도 들고요. 살짝 컴팩트한 느낌도 있습니다. 디자인이 기존에 우리가 봤던 SUV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신선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확실히 차가 커 보입니다. 르노 삼성 XM3 주행 질감을 평가해 보자면은 핸들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제가 현재 타고 있는 모델은 TC260 모델인데요. TC260은 르노 그룹과 다임러가 공동 개발한 신형 4기통 1.3L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입니다. 1.3L.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1300cc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힘이 좋습니다. 소형차에서나 적용될 법한 그런 배기량이잖아요. 그리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꽤 좋은 반응이 예상됩니다. 복합 연비가 리터당 13.7km나 됩니다. 그러니까 동급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도 괜찮고요. SUV로서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탈 수 있는 르노 삼성 XM3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SUV 아닌가요? 승용과 SUV의 매력을 고르게 담은 모델이니 잘 참고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